정신을 차리고. 자, 오늘 상용 로그 다시 설명하면서 점검을 할 거니까 일단 이 상용 로그 파트는 요새는 수능에서는 출제 비율이, 출제 비중이 조금 낮은 편에 들어갑니다. 내신에서는 출제 비중이 상당히 높은 축에 들어가니까 그 수능 체제가 또 어떻게 바뀔지 모르니까 잘 해둬야 돼. 일단 로그라는 부분이 잘 돼야 상용 로그가 조금 더 편하게 된다는 거. 지난 시간에 상용 로그에서 이제 설명을 했을 때는 여러분들이 로그 부분이 익숙하지가 않으니까 좀 상용 로그가 좀 더 어렵게 느껴질 수가 있어. 로그 계산을 조금 더 하다 보면 상용 로그가 왜 그렇게 되는지 조금 더 쉽게 이해가 되니까요. 이 로그 계산 쪽에 좀 익숙해지시면 될 것 같고. 자, 62페이지 지난 시간에 했던 상용 로그 다시 한번 점검을 해볼 테니까 어떻게 되는지 좀 보자. 자, 단순하게만 생각해. 상용 로그라는 건 미시 10인 로그야. 그래서 상용 로그 같은 경우에는 밑을 생략하고 진행을 합니다. 밑을 생략한다. 이유는 십진법이기 때문에 자주 쓰이니까 그래서 생략하는 로그였다 라고 인지를 해야 되고. 자, 그래서 로그 10의 A 라고 얘기를 하면 정신 차리고들 들어 로그 A 라고 나타낼 수가 있고, 이 로그라는 숫자는 대부분은 무리수를 뜻한다고 했어. 대부분은 무리수 개념이기 때문에 얘를 정수 부분하고 소수 부분으로 나눠 쓸 수가 있게 되고요. 상용 로그를 정수 부분과 소수 부분으로 나눠서 표현하게 되면 실제로 이 상용 로그에서 n 더하기 알파가 갖는 의미가 n이 갖고 있는 의미와 알파가 갖고 있는 의미로 나눠진다. 상용 로그로 표현을 했지만 이 상용 로그의 값은 뭐를 추론하기 위해서 필요한 거다? 진수에 있는 a라는 숫자가 누군지를 추론하기 위해서 상용 로그 값이 필요한 거다. n과 알파 가지고 로그 값을 가지고 a라는 숫자를 추론하기 위해서 상용 로그를 쓰는 거다라고 얘기를 했었고, 요 n이라는 애가 갖고 있는 의미와 알파라는 애가 갖고 있는 의미로 a를 추론하게 되는데 a의 값을 추론하려고 한다. 요 n 가지고 a를 추론하는 방식은 a의 자릿수를 추론하기 위해서 n이 필요한 거고, 그래서 이거는 실제로는 근사적 추론이야. 몇 자릿수인지만 아는 것만으로도, 또는 소수점 아래 몇 번째 자리에서 처음으로 0이 아닌 숫자가 나오는지만 알므로써도 a라는 숫자가 어떤 숫자인지 대략 짐작이 가능하다는 거지. 요 알파라는 거 가지고는 뭐를 추론하게 되어 있느냐? A의 각 자리에 어떤 숫자가 써 있는지를 하나씩 알게 되는, 그래서 얘는 참값을 추론하는데 목적이 있다라고 이해를 하면 돼요. 정수 부분 가지고는 진수에 있는 숫자의 근사적 추론, 소수 부분 가지고는 이제 진수에 있는 숫자를 참값을 추론하려고 한다라고 이해를 하면 돼. 자, 다시 보자.
이 a라는 숫자가 3의 100승이야 3의 10승이라고 할까? 그럼 3의 10승은 우리가 정확하게 계산할 수 있는 값 중에 하나야. 좀 크더라도. 맞아 안 맞아? 아니면 좀 더 편한 숫자 2의 10승 가지고 한번 해볼까? 그럼 2의 10승은 우리가 정확하게 알고 있는 값 중에 하나잖냐? 1024라는 각 자리에 뭐가 써 있는지도 알고 각 자리의 숫자가 뭔지도 알고 몇 자리 수인지도 안다는 얘기야. 그럼 이 a라는 애를 로그를 붙여서 계산을 해보겠다. 정력을 차리고 들어. 로그 2의 10승을 계산해보겠다. 그럼 얘가 10 곱하기 로그 2가 되겠다. 그러면 이 로그 2는 상용 로그 표에 의하면 0.301 공값입니다. 그래서 계산해보면 3.010이라는 값이 나오고요. 그럼 얘가 정수 부분이 3이고 수수 부분이 0.010이다 라는 걸 알 수가 있겠네. 그럼 얘가 n이 되고 얘가 알파 역할을 하는데 요 n을 로그를 이용해서 나타내보면 10의 세제곱으로 바뀔 거야. 로그 1000과 같은 개념인 거지. 그럼 이 0.010이란 애를 알파라는 애를 로그 값으로 표현할 수가 있다면 얘가 로그 몇이냐 라는 얘기야. 로그 얼마일까? 이거를 상용 로그 표 가지고 찾아보게 되는데 내가 확인을 해줄 테니까 상용 로그 표에 보면은 1.0 라인에 2하고 3하고 써 있고요. 여기 이 부분에 0.086이라고 써 있고 3 부분에 0.128이라고 써 있다. 그럼 우리가 찾는 로그 값인 0.010은 얘와 아니지. 한참 전이잖아. 잠깐만. 0하고 1 사이를 봐야 돼. 얘가 0.000 여기가 0.0043. 그럼 이제 우리가 찾는 0.010이라는 애는 얘와 얘 사이가 되겠지. 맞아 안 맞아? 자 그러면 이 0.010에 해당하는 로그 x를 찾아낼 건데 이 x에 뭐라고 써 있을 거냐? 1.0 0과 1 사이가 나오겠네? 잠깐 뭔가 좀 계산이 안 맞는데? 요 사이가 아니죠? 소수점원의 둘째 자리를 보고 있어. 왜? 아까 그게 맞지? 2하고 3 2하고 3 사이가 맞아. 0.0086 0.0128 128 그럼 0.010 얘는 얘보다는 크고 얘보다는 작은 숫자니까 우리가 찾는 요 x는 딴 건 모르겠는데 1.02와 3 사이에 있을 거다. 요 x라는 숫자는 1.02와 1.03 사이 숫자가 될 거다. 맞아 안 맞아? 그러면 요 네 번째 자리를 추론을 하게 되는데 여기에서 여기까지 가는데 10 증가하잖아. 10 증가할 때 로그 값은 얼마가 증가하냐면 086하고 128 사이에 얼마가 되니? 빼주면 42인가? 10 증가하는데 42가 증가했어. 이해됐어? 근데 우리가 찾는 거는 0.010이거든. 여기에서 얼마를 더해야 0.0086에서 0.0128로 가는데 0.0100을 찾을 거거든. 근데 이거에서 이거로 가는데 42가 증가했어? 여기서 이걸로 가는데 얼마만 증가하면 돼? 14만 증가하면 되는 거 맞니? 그럼 전체적으로 로그 1.02에서 로그 1.03으로 가는데
요 뒷자리가 얼마만큼 증가하면 되겠느냐라는 질문인 거고 여기서 10 증가할 때 여기까지는 얼마 증가하겠니? 라는 비례관계로 문제를 푼다고 그랬어. 그럼 14대 이 값을 y라고 놓으면 14대 y가 42대 12대서요. 42y가 140이 되고 21y가 70이 돼서 y를 계산해보면 한 3점 얼마 나오겠다. 맞아 안 맞아? 그럼 여기가 얼마가 증가하면 된다? 3점 얼마가 증가하면 되겠더라. 근데 실질적으로 이거를 결국은 뭐야? 요 x가 될 수 있는 숫자를 봤더니 1.02 3점 얼마가 되겠더라. 맞아 안 맞아? 근데 요거를 이 뒤에 것까지 계산해보면 이것도 근사적 추론이야. 참값 추론하는 게 아니라 이 로그표 자체가 근사값이기 때문에 그래. 그래서 엄밀하게 말하면은 참값 추론하는 데 있어서 조금의 오차는 생길 수 있다. 근데 이 값을 여기다가 정신 차리고들 들어 얘들아, 여기다가 이거 곱하면 결국은 얼마가 된다는 얘기야. 로그 1000 곱하니까 1023. 얼마까지 추론이 된다는 거 맞아 안 맞아? 근데 원래 2의 10승은 1024라는 숫자는 알고 있지만 여기까지는 근사적으로 추론한 거 맞아 안 맞아? 그럼 거의 비슷하지 않아? 이해되니? 로그를 이용해서 로그의 정수 부분과 소수 부분으로 진수 자리에 있는 이 숫자를 거의 근접하게 추론이 가능하게 만든 게 상용로그다 라고 이해를 해야 돼. 됐어?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n과 알파 가지고 실질적으로 이 알파 가지고 참값 추론하는 이론은 최초 자릿수, 최고 자릿수 추론 문제만 내신에서 보통 나오고 이제 내신에서의 원래 목적은 이 자릿수를 추론하는 데 목적이 있다라고 보셔야 돼. 여기에 대한 이론이 두 가지로 나눠져. 이 두 가지로 구분되고 첫 번째는 요 n이란 애가 0이거나 자연수일 때 진수 a가 누군지를 추론하는 이론과 요 정수 부분이 음의 정수일 때 진수 부분이 어떤 근사적 추론이 되는가라는 두 가지로 나눠지는데 이건 외워야 돼. 딴 건 몰라도 일단 이건 외워야 돼. 그 다음에 이게 정확하게 외워지면 얘로 확장을 하는 것 뿐이야. 이건 응용 파트야. 알겠니? 자, n이 0이거나 자연수일 때는 a에 써있는 진수에 써있는 a는 정수 부분이 로그의 정수 부분인 n보다 하나 큰 n 더하기 1 자릿수를 갖는다라고 얘기를 해. 정수 부분이 n 더하기 한 자릿수다. 아까 10의 3승 누구였어? 2의 10승 로그 붙이면 정수 부분이 3 더하기 알파였거든. 그럼 정수 부분이 3이었으니까 얘는 몇 자릿수였다? 4자릿수였다. 됐어? 여기가 0이거나 자연수면 진수에 써있는 숫자는 얘보다 하나 큰 자릿수를 갖는다. 그게 일단 외워져야 돼. 자, 두 번째로 n이 음의 정수면 a는 소수점 아래 n이 음수기 때문에 절대값을 붙입니다. 절대값 n번째 자리 에서 처음으로 0이 아닌 수가 나온다 라고 외워야 되는 거야. 자, 그래서 내가 이 n이라는 애는 단순하게 생각하면은 자릿수를 결정하는 데 있어서 0의 개수로 인식을 하면 된다라고 얘기를 했었지. n이 3개면 0이 3개, n이 3이면 0이 3개. 그럼 0 앞에 숫자가 있을 거니까 결국은 4자릿수. 맞아 안 맞아? n이 10이면 0이 10개. 그럼 그 앞에 하나 숫자가 더 있어야 자릿수가 결정되는 거니까 11자릿수. 0이 n이 마이너스 4면 거꾸로 0이 4개.
그럼 소수점 결정하는 데 있어서 n이 마이너스 4면 0이 4개인데 소수점이니까 여기에 점이 붙고 여기에 숫자가 있는 거야. 따라서 0이 4개니까 소수점 안에 네 번째 자리에서 처음으로 0이 아닌 수가 나온다고. 그렇게 0의 개수로 인식하면 자릿수 결정하는데 조금 더 편하다 라는 것까지는 먼저 기억을 하고 가자고. 알겠어? 그 다음에 나 로그 계산일 뿐이야. 이게 제일 중요한 거야. 요 포인트. 특히 요거 A의 근사적 추론이라는 거 기억하고, 저걸 이용해서 이제 막 변형하는 부분이 있는데 로그가 먼저 이해가 안 되면 이 응용이라는 부분은 상당히 어려운 부분에 들어가요. 그러니까 이 로그 값의 이해부터 정확하게 알고 출발을 해야 될 거야. 자, 여러분들이 여기 문제를 풀다 보면은 여기 연습 문제, 예제 부분이 일단은 기본 문제로 출발하는 게 아니라서 상당히 난도가 높은 문제가 되기 때문에 어디를 보는 게 좋을까? 여기 있는 문제들이 상용 로그의 기초 문제가 거의 없는 것 같아서요. 바로 응용 파트로 들어가서 응? 자, 76페이지 봐봐. (76페이지에) 나와 있는 부분이랑 78페이지에 나와 있는 부분이 여기 관련된 내용이니까 이거부터 먼저 연습을 정확하게 하고 가자. 예제 6번에 자, 3의 30승이 누구냐? 라는 거를 묻고 있는 거야. 3의 30승이 누구냐? 로그 2는 0.3010, 로그 3은 0.4771. 이걸로 계산했을 때 3의 30승을 직접 추론해봐라. 그럼 이 숫자가 뭔지 알기 위해서 직접 계산이 불가능하니까 3을 30번 곱할 수는 없잖아. 그래서 3의 30승에 뭐를 붙여서? 로그를 붙여서 얘의 정수 부분과 소수 부분을 알고자 하는 거다. 얘의 정수 부분과 소수 부분을 알므로 인해서 얘네로 진수에 있는 숫자를 추론하려고 한다라고 이해를 해야 된다고 그랬어. 자, 그럼 이제 로그 3의 30승을 계산을 해볼 겁니다. 정리들 차리고 칠판들 봐. 30 로그 3이 될 거고요. 30에다가 로그 3은 0.4771 계산을 할 겁니다. 자, 이거 계산해 보면은 얼마 나오니? 14. 얼마야? 477에서 3 곱하면 14.313 나와. 자, 그럼 얘가 14가 되고 얘가 0.313이 된다. 자, 그러면 얘가 14니까 얘는 몇 자리의 정수 부분을 갖는다? 15자리의 정수 부분을 갖는다. 정수 부분 플러스 원자리. 따라서 얘는 15자리 숫자가 되는구나 라고 알 수가 있겠지. 자, 그 다음 요 알파 가지고 맨 앞에 있는 숫자를 추론하게 되는데 요 알파가 누구냐? 0.313에 해당하는 로그 값을 찾을 거야. 얘와 같은 로그 값을 찾을 거다. 그럼 얘가 로그 몇이겠니? 라는 질문인 거야. 자, 로그 2라고 써있으면 0.3010이었으니까 얘는 로그 2보단 커. 정신을 차리고 들어 얘들아. 로그 3이라고 쓰면 0.4771이니까 얘보다는 큰 값이 나왔지. 맞아 안 맞아? 로그 2라고 쓰면 얘는 로그 2보단 크고, 로그 3이라고 쓰면 얘는 로그 3보다 작아. 무슨 말이야? 로그 2와 로그 3 사이의 숫자란 얘기야.
그럼 여기에 뭐가 들어가야 돼? 2점 얼마라고 들어가야 돼. 맞아 안 맞아? 그러면 얘가 2점 얼마니까 여기에다가 이 n이 더해져서 자릿수가 결정이 된다는 얘기는 요 n의 역할은 뭐가 되는 거니? 여기에다가 10의 n승이 곱해진다는 개념이거든. 맞아 안 맞아? 이거 계산해보면 얘가 로그 10의 14니까 로그 10의 14승이니까 로그와 로그의 합은 다시 봐. 로그 10의 14승과 로그 2점 얼마인 걸 알게 됐어. 그럼 로그의 합은 얘와 얘의 곱으로 형성이 되니까 로그 10의 14승 곱하기 2점 얼마란 얘기야. 그럼 얘를 곱한 게 3의 30승과 같더라. 맞아 안 맞아? 그럼 얘를 계산하면 결국은 뭐야? 뭐가 맨 앞으로 나가? 이 땡땡땡땡이 맨 앞으로 나갈 거 아니야? 그럼 얘가 얘하고 같더라. 그럼 3의 10승을 계산하면 딴 건 모르겠지만 3의 30승 계산하면 딴 건 모르겠지만 맨 앞은 뭐로 시작한다? 2로 시작한다 라는 걸 알 수가 있겠지. 자, 그럼 이것도 공식화되는 거야. 이 알파 가지고 뭐를 결정하느냐? 최초 자릿수를 결정하게 되는데 아직 여러분들 이해가 좀 부족하다 싶으면 외우는 것도 방법이야. 그래서 이것도 하나의 교과 과정의 공식이지만 얘는 교과 과정에 특별히 설명되어 있진 않은 공식이기는 해. 이 알파라는 애가 범위를 찾는데 로그 m이라고 하잖아요. 로그 m 더하기 1 여기서의 m은 자연수입니다. 요 사이 범위를 만족할 때 최초 자릿수는 A의 최초 자릿수는 요 m이 되는 거야. 로그 2와 로그 3 사이면은 2점 얼마니까 2가 맨 앞으로 가. 로그 3과 로그 4 사이면 3점 얼마니까 3이 맨 앞으로 가는 거야. 알겠어? 그래서 최초 자릿수는 m이다 라는 것도 하나의 공식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외워야 되는 거는 요거랑 요거랑. 그래서 자꾸 적용해 봐야 돼. 그러면서 아 저게 왜 그렇게 됐었는지를 이해하려고 해야 된다고. 무슨 말인지 알겠어? 외우고 나서 이해하는 것도 방법이야. 이해하고 외우는 것도 방법이고 뭐가 더 먼저인지는 몰라. 너네들 취향마다 달라. 공부한 스타일마다 다르고. 근데 일단 정확하게 외워줘야 되는 건 맞아. 알겠니? 그러니까 내가 얘기하는 건 이해를 하고 그 다음에 외우게 하는 방식을 나는 이제 설명을 하는 건데 그게 잘 이해가 안 될 때가 있어. 그럼 뭐도 필요하다? 외우고 적용하고 나중에 이해하려는 것도 필요하다는 거라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외워야 되는 거는 요거 하나, 요거 하나. 정수 부분 가지고 자릿수 결정하는 거랑 소수 부분 가지고 최초 자릿수 결정하는 거랑. 됐어? 근데 이게 정확하게 이해가 돼야 나중에 이거 응용 문제나 그런 것들을 해결할 수가 있으니까 이거를 먼저 연습을 한다라고 생각을 하셔야 돼. 자, 숫자 바꾸기로 가볼 테니까 일단 저 외우세요.
정수 부분, 로그의 정수 부분이 n이면 n이 0이거나 자연수일 때 진수에 있는 a는 n 더하기 한 자릿수의 정수 부분을 갖는다. n이 음의 정수면 진수 부분에 있는 숫자는 절대값 n번째 자리에서 소수점 아래 처음으로 0이라는 숫자 나오고요. 로그의 소수 부분을 로그 m과 로그 m 더하기 1 연이은 자연수, 로그 값에 대한 연이은 자연수 사이로 쓰면 최초 자리는 m이다 라는 거. 자, 7의 40승 계산해 봤더니 얘는 n자리의 자연수를 갖는데 가장 큰 자리의 숫자가 a, 이게 최초 자릿수라고 인식하면 되고요. 1의 자릿수는 b다. 1의 자리 구하는 것은 이거는 규칙에 대한 얘기지. 거듭제곱에 대한 규칙. 자, 그럼 이 두 가지가 a와 n을 로그를 이용해서 구할 거다라고 이해를 하는 거죠. 자, 7의 40승을 로그를 이용해서 붙여봤어. 일단 문제 풀 때는 문제 푸는 거 눈여겨 들어. 틈틈이 쓰고. 자, 봐. 로그를 붙여서 얘를 계산을 할 겁니다. 40 곱하기 로그 7. 로그 7은 얼마인지 잘 모르죠. 근데 여러분들은 보통 나와 있을 때는 계산값이 다 나와 있다. 근데 다 외워야 되는 값 중에 하나야. 그건 이따가 설명할게. 자, 40에다가 0.8451을 곱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얘를 뭐랑 뭐로 구분을 할 거다? 정수 부분과 소수 부분으로 구분을 하게 될 거다. 됐니? 자, 그럼 8451에다가 4를 곱한 값을 먼저 계산을 해보자. 이렇게 되겠네. 33804 나와. 자, 그러면은 40을 곱할 거니까 10을 곱할 거니까 어떻게 돼? 33.804가 되겠지. 얘를 정수 부분과 소수 부분으로 나눠서 써보면 33 더하기 0.804가 나오게 될 거야. 그러니까 되냐? 그럼 얘가 정수 부분이니까 얘가 n이고 얘가 소수 부분이니까 얘가 알파인데 n이 자연수기 때문에 7의 40승은 얘 더하기 몇 자릿수다? 한 자릿수다. 맞아 안 맞아? 34자릿수다. 됐냐? 알파가 0.804야. 이 알파가 0.804인데 얘가 로그 m 이상 로그 m 더하기 1 미만이 돼야 돼. 연이은 자연수 사이에 있는 거 찾는 거야. 자, 근데 0.804는 로그 몇보다는 작아. 로그 7보다는 작지. 얘가 7이면 좋겠어. 그럼 얘가 얼마란 얘기야? 6이면 참 좋을 거란 얘기야. 그럼 로그 6을 어떻게 계산할 거냐? 로그 6이란 애는 2 곱하기 3이니까 로그 2 곱하기 3이니까 로그 2와 로그 3의 합으로 바뀌게 될 거야. 로그 2하고 로그 3은 주어져 있죠. 얘네들 더해보면 얼마 나오냐? 0.7781 나와. 로그 6은 0.7781인데 0.804보단 작은 거 맞지? 그럼 얘가 6인 게 확실해졌어. 됐어? 그럼 로그 6과 로그 7 사이가 됐기 때문에 7의 40승의 최초 자리는 누가 앞으로 나간다? 6이 앞으로 나간다. 됐어? 6이다 라고 쓰면 되는 거겠지. 이걸 연습을 해야 돼. 저 공식대로. 알겠냐? 그 다음 1의 자릿수 찾을 거야? 7의 40승에 1의 자릿수. 자, 규칙 잡아.
7의 1승은 7이지. 7의 제곱은 9가 나올 거고 7의 세제곱은 6이다 7 곱한 1의 자릿수랑 똑같아. 그래서 3됩니다. 7의 4제곱은 6이다 7 곱한 1의 자릿수 1 되고요. 7의 5승은 6이다 곱한 1의 자릿수니까 다시 원래대로 돌아가. 그래서 7, 9, 3, 1이 규칙으로 잡혀. 그럼 4개가 규칙이니까 7의 40승은 40의 4의 배수기 때문에 이쪽에 들어가겠지. 그래서 1의 자릿수는 1이다. 그래서 B는 1이다 라는 걸 알게 되는 거야. 됐어? 이 연습 그대로 계속 반복해야 돼. 이 문제가 너네한테 머릿속에 먼저 들어와야 다른 문제가 들어오는 거지. 알겠니? 정리할 것은 빨리 정리하고. 저 방식대로 연습을 해야 되니까는 이거는 계속 정리를 해야 된다. 방금 머릿속에 안 들어와. 자, 예시로 몇 개 하면서 지금 여러분들이 상용 로그에서 알아야 되는 것들 몇 가지만 좀 확인을 하고 지나가자. 너네 제곱근표 할 때, 루트 계산할 때 자주 쓰는 루트 값이 있지. 루트 2, 루트 3, 루트 5 얼마인지 어느 정도는 알고 나서 문제 풀 때 활용했었지. 루트 2는 1.414, 루트 3은 1.732, 루트 5는 2.236. 이거 중학교 때 야 루트 값 잘 모르면 이거 외워서 풀어. 그래서 보통은 얘를 1.4로 계산하고 얘는 1.7로 계산하고 얘는 2.2로 계산해가지고 대충 근사값 찾아가지고 계산하면 답이 나오는 문제들도 많았어. 맞니? 자, 로그에서도 자주 쓰는 숫자가 있다. 그래서 자꾸 봐야 돼. 로그 2 지금까지 봤던 숫자들 보면 0.3010 됐니? 됐니? 로그 3 얘는 0.4771 자꾸 봐야 돼. 자, 로그 4는 굳이 외울 필요는 없어. 하지만 얘는 얘 가지고 만들어내는 거지. 로그 2의 제곱이잖냐. 그럼 얘는 뭐랑 같아? 로그 2의 제곱이니까 2 로그 2랑 같지. 자, 로그 2에다가 2배 한 값이랑 같습니다. 얼마니? 얘에다가 2배 하니까 0.6020. 이거는 외울 게 아니라 찾아내면 돼. 자, 로그 5. 로그 5는 로그 2분의 10과 같아서 얘들아 정신 안 차릴래? 얘는 로그 10 빼기 로그 2로 바뀌어. 로그 10은 상용 로그에서 밑과 진수가 같은 로그이기 때문에 1이 됩니다. 1 빼기 로그 2가 됩니다. 그럼 1에서 0.3010 빼주니까 0.6990이 나와. 자주 쓰니까 얘네들은 눈여겨봐야 되고요. 이거는 그냥 찾아내면 돼. 0.3010에다가 2배 하는 거 암산으로 되니까. 로그 5라는 값은 1 마이너스 로그 2가 된다는 사실은 자주 쓰면서 기억을 해야 되는 거야. 이건 자주 변형이 되는 거기 때문에 얘는 필수로 기억을 해야 된다. 그럼 1에서 로그 2를 빼주니까 1 빼기 0.3010 해주면 0.6990이 되겠구나 라는 것까지는 찾아낼 수가 있겠지. 너네가 외워야 되는 걸 박스로 치는 거야. 자주 쓰는 거니까 자주 쓰다 보면 외워져. 기왕이면 눈여겨보는 게 맞다는 얘기지. 외우고 나서 출발하는 것도 괜찮다는 얘기야. 로그 3 자주 쓰는 거니까 외우고 나서 아 저게 자꾸 이용된다라는 거 기억하는 게 좋고요. 로그 5는 뭐랑 같다? 1 빼기 로그 2와 같다 라는 거 자주 쓰는 거니까 기억해 두라고. 됐어? 로그 6은 방금 했듯이 뭐와 뭐를 더하면 돼? 로그 2와 로그 3을 더하면 돼.
그럼 3010하고 4771 더해지니까 7781이 되겠지. 외우는 게 아니라 얘네 둘만 외우면 이거 찾는 데는 어렵지 않아. 됐어? 로그 7은 이건 자주 쓰는 값은 아닌데 그래서 문제에서는 항상 이거 로그 7에 대한 값은 무조건 나와주게 돼 있어. 0.8451 알아두면은 그냥 문제 풀 때 좀 도움이 됩니다. 0.8451 알아두면 좀 도움이 되는, 근데 굳이 억지로 외울 필요는 없는 로그 값이야. 로그 8 얘는 로그 2의 몇 승이니까 3승이니까 3 로그 2랑 같죠. 그럼 0.3010의 3배 얼마가 돼? 여기다가 3배 하니까 9030 되겠다. 됐니? 로그 9는 로그 3의 제곱이니까 2 로그 3인 거 맞아 안 맞아? 그럼 로그 3이 0.4771 여기다가 2배 하면 로그 9 값이 만들어져. 그럼 얼마가 나오냐? 0.9542 나오지. 됐어? 자, 나머지 값들은 다 만들어낼 수 있어. 하지만 뭐는 기억해둬라? 박스 친 거 이 세 개만큼은 정확하게 기억해둬라. 이것도 기왕이면 알아두면 좋다. 알겠니? 그래서 4개 정도는 외워두면 로그 계산할 때 도움이 됩니다. 이 4개는 외워두면 로그 계산할 때 상당히 많은 도움이 돼. 알겠어? 너네가 문제 풀다 보면 외워지는 것 중에 하나인데 내가 학생들 가르치다 보니까 고3 돼서도 이게 머릿속에 안 들어오는 학생들이 있더라고. 그래서 왜 안 외웠어? 라고 했더니 그거 외웠어야 되느냐고 질문을 해요. 외웠어야 되는 게 아니라 외워지는 거라니까 자주 풀다 보면. 알겠니? 근데 기왕이면 어차피 외워져야 되는 거 외우고 출발하는 것도 방법이라고. 로그 2는 0.3010 로그 3은 0.4771 로그 5는 1 빼기 로그 2 로그 7은 0.8451 그 4개 정도는 외워두고 시작하는 것도 방법이란 얘기야. 알겠어? 로그 계산 속도가 좀 빨라져. 상용 로그 계산할 때. 자, 어디를 볼 거냐? 예제 7번 볼 겁니다. 예제 7번. 자, 7번 보시면 3분의 1의 30승 3분의 1의 30승은 소수점 아래 n째 자리에서 처음으로 0이 아닌 숫자 a가 나타난다. 얘들아 정신 안 차릴래? 자, 3분의 1의 30승을 계산해봤더니 소수점 아래 n째 자리에서 처음으로 0이 아닌 숫자 a가 나온다고 돼 있어. 자, 계산해보자. 3분의 1의 30승의 로그 값을 계산을 할 거고요. 그래서 얘의 정수 부분과 소수 부분으로 나눠서 생각을 하게 될 거야. 자, 얘 계산합니다. 로그 3에 마이너스 30승이 되고 마이너스 30이 앞으로 나가죠. 로그 3 곱해집니다. 마이너스 30과 로그 3은 0.4771 얘 계산해보면 마이너스 14.313 나와. 됐어? 그럼 마이너스 14와 마이너스 0.313이 되고요. 얘는 0 이상이 아니기 때문에 소수 구분이라고 얘기할 수가 없지. 그럼 얘를 0 이상으로 만들기 위해서 1을 더해주면 0 이상 1 미만으로 바뀌어. 그럼 앞에다가 1 빼줘야 원래대로 돌아오죠. 그래서 다시 계산해보면 마이너스 15와 0.687이 나오게 될 거야. 됐어 안 됐어? 그럼 이제 얘가 정수 부분, 얘가 소수 부분이 된다. 정수 부분과 소수 부분으로 먼저 나눠 쓰고 정수 부분은 뭐의 개수하고 똑같다?
0의 개수하고 똑같다. 방향은 거꾸로. 맞아 안 맞아? 그럼 이 3분의 1의 30수는 0이 몇 개가 되는 거야? 15개다. 맞아 안 맞아? 0이 음의 방향으로 15개야 라는 것만 먼저 생각을 하면 얘는 어떻게 생겼을 거야? 0이 쭉 가서 몇 개가 있을 건데? 15개가 있을 건데 음의 방향으로 했으니까 소수점이 붙어야 될 거예요. 그리고 이 뒤에 어떤 숫자들이 써 있겠다는 얘기지. 0이 아닌 숫자가 써 있겠다는 얘기지. 근데 뭐는 정확하게 알아. 얘가 0이 아닌 건 정확하게 아는 거지. 맞아 안 맞아? 그래서 소수점 아래 몇 번째 자리에서 15번째 자리에서 처음으로 0이 아닌 숫자가 나온다. 따라서 n이 15다라는 것까지 알게 된 거라고. 됐냐? 자, 그 다음 0.687 소수부분 가지고 최초 자리의 숫자를 구하게 될 건데 여기에 누가 써있겠니? 라는 게 얘 가지고 추론하게 돼 있는 거라고. 소수부분의 범위를 0.687을 범위로 찾는데 로그 값의 범위로 찾는데 여기 있는 숫자가 여기가 m이면 여기는 m 더하기 1 연이은 자연수로 추론하게 된다. 그러면 이 m을 찾을 수 있으면 여기에 뭐라고 써 있는 거다? m이라고 써 있는 거다. 됐어 안 됐어? 이 알고리즘을 정확하게 이해해야 돼. 알겠냐? 자, 0.687 계산해 봤더니 주어진 거 가지고만 거기 문제에서 나와 있는 거 가지고 찾아보면 로그 2가 0.3010이었어. 로그 3은 0.4771이었다. 로그 4는 얘 2배야. 0.6020. 됐냐? 그럼 얘는 얘보다 큰 거 맞아 안 맞아? 그럼 얘가 로그 4면 좋겠다. 그럼 얘가 로그 5면 좋겠다. 맞아 안 맞아? 근데 로그 5는 뭐로 계산한다고? 1 빼기 로그 2로 계산한다고. 됐어? 1에서 얘 빼주면 얼마 나와? 0.6990이 나와. 그럼 0.687은 정확하게 얘보다 작은 거 맞지? 그래서 로그 4와 로그 5 사이가 되는 게 확실해졌어. 그럼 최초 자리는 뭐가 된다고? 4가 된다고. 되냐 안 되냐? 이 연습이 먼저 돼야 돼. 안 그러면 아무것도 안 돼. 상용 로그 배웠는데 이 연습이 안 되고서 딴 거 뭐 로그값 계산하고 있고 응용 계산하고 있고 그게 아니야. 이게 먼저 돼야 되는 거야. 자, 숫자 바꾸기로 가볼게. 7-1 뭐라고 돼 있어? 7분의 1의 40승 같은 방식으로 계산해봐라. 7분의 1의 40승 로그 붙여서 7분의 1의 40승 얘의 정수 부분과 소수 부분을 구하게 될 거다. 로그 7의 마이너스 40승 마이너스 40의 로그 7 마이너스 40의 로그 7은 0.8451 됐어? 자, 8, 4, 5, 1에다가 4 곱할 거야. 33804 나오고 소수점이 두 개가 밀리죠. 그럼 마이너스 33.804 나와. 그럼 얘는 지금 음수니까 마이너스 33과 마이너스 0.804로 쪼개고 얘를 양수로 바꿔줘야 되니까 1 더하고 앞에다가 1 빼주고 마이너스 34 더하기 0.196이 나오겠지. 됐어? 자, 그럼 마이너스 34니까 0이 34개. 그럼 얘는 0이 34개 거꾸로 여기까지가 34
그 다음에 0이 아닌 숫자가 나온다. 따라서 소수점 아래 몇 번째 자리? 34번째 자리에서 처음으로 0이 아닌 숫자가 나오고요. 여기에 뭐가 들어갈지는 0.196이라는 소수 부분이 로그 몇과 로그 몇 사이냐, 로그에서 연이은 자연수 사이가 되면 돼. 그럼 얘는 로그 몇과 로그 몇 사이냐 라는 것만 확인하면 되는데 0.196은 뭐보다 작아? 0.3010인 로그 2보단 작지. 그럼 여기에 로그 2보단 작다가 됐어. 그럼 로그 1보다만 크면 될 거 아니야. 그럼 로그 1은 0이니까 로그 1은 0이니까 0보다 크고 0.3010보다 작은 게 맞지. 그래서 얘 최초 자리는 뭐로 시작한다? 1로 시작한다. 뭐로 시작한다? 1로 시작한다. 됐어? 이거 생각보다 어려운 거 아니야. 그냥 처음 보니까 그냥 헷갈리는 거지. 이거 연습하면은 솔직히 말하자. 여기 관련되어 있는 문제 10문제씩만 딱 풀어보면 그냥 끝나. 그냥 외워지는 거야. 외워지는 거. 10문제 정도만 정수 구분 그러니까 3의 거듭제곱 또는 뭐 5의 거듭제곱 4의 거듭제곱 7의 거듭제곱 6의 거듭제곱 걔네들만 몇 번 계산해보고 10번 정도만 계산해보면 이게 자릿수 결정하는 것과 최초 자리 결정하는 게 금방 인식이 되고요. 그리고 분수꼴 뭐 2분의 1에 20승 뭐 3분의 1에 10승 5분의 1에 100승 그런 식으로 10번 정도만 계산해보면 그냥 순차적으로 10번 정도만 계산해보면 금방 인식이 들어. 그런 다음에 응용을 하는 거예요. 알겠니? 안 그러면은 이 상용 로그가 되게 어려운 파트에 들어가. 이거 쉬운 내용 아니야 결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것까지가 돼야 그 뒤에 있는 예제 8번이나 예제 9번이나 그쪽에 대한 소수 부분의 활용이라는 파트가 이해가 된다고. 이게 이해가 안 되는데 어떻게 그 활용을 이해를 해. 짧은 내용 같지만 이 안에는 되게 많은 내용이 담겨져 있는 거야. 알겠어? 그래서 여러분들 이게 좀 먼저 익숙해되면 그 활용 파트를 따로 설명을 하게 될 거니까 지금은 일단은 이 자릿수 결정하는 거랑 최초 자릿수 결정하는 거랑만 좀 익숙해져 보자. 알겠지? 그 다음에 활용으로 넘어갈 거야. 안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내용이 너무 복잡하다라고 이해를 해야 돼. 정수 부분이 갖고 있는 의미와 소수 부분이 갖고 있는 의미를 직접적으로 추론하는 게 활용이다라고 이해를 해야 돼. 자, 그렇게 해서 좀 연습을 하시고요. 그러니까 아직은 활용 파트는 풀지 마. 자릿수 결정하는 것과 최초 자리 결정하는 것만 좀 연습을 충실하게 해둬라. 그것만으로도 지금은 충분하다. 됐어? 그리고 지수 함수, 로그 함수가 이제 진행이 될 거고 그게 끝나면서 다시 활용 파트로 돌아올 거예요. 상용 로그 활용해서 너네가 그게 익숙해졌으면 어떻게 활용이 되는지 그 설명으로 갈 거니까. 자, 어디를 보시느냐? 93페이지로 갑니다. 피곤하죠? 피곤한데 잠을 깨야지. 피곤한 건 이해하는데 아침에 너네가 맨정신으로 말똥말똥 있지 않는 건 이해 못해. 이해는 되는데 이해 못해. 피곤하지. 아침부터 일찍 나와가지고 공부한다는 것 자체가 피곤한 행위이긴 한데 정신 못 차리고 졸고 그러는 건 난 이해를 못하는 사람 중에 하나야. 너네 재학생들이 수능장 가서 망가지는 이유 중에 하나 뭘까? 몇 가지가 있어. 재학생들이 수능장에서 자신의 실력을 제대로 드러내기가 쉽지가 않아. 그러니까 재학생들은 항상 불리하거든. 왜 그런 것 같아? 여러 가지 이유 중에 하나. 처음 해봐. 처음 보는 행위야. 수능장에 처음 들어가봐. 그럼 너네가 수능장에 처음 들어본다는 게 연습이 안 돼서 그런 거지? 그럼 수능장에 뭐 여러 번 들어가 본 애들은 다를까? 너네가
수능장이 다른 이유가 뭐야? 평소 시험 볼 때 몇 시간 동안 봐? 학교 시험 볼 때 몇 시간 동안 봐? 한 7시간, 8시간 동안 보니? 하루 두세 과목 보고 끝나는 거 아니야? 많아야 두세 과목? 그 오전에 끝나지 않아? 수능은 뭔데? 오전 8시 20분까지 입시를 해서 5시 돼야 나올 수 있어. 무슨 말이야? 집중하는 시간 자체가 다르다는 얘기지. 선생님 저희 모의고사 보잖아요. 솔직히 까놓고 얘기해봐. 모의고사 너네가 그렇게 집중해서 해? 그렇게 긴장해서 풀어? 하루 종일 긴장감 갖고서 푸냐고 모의고사 보는데. 수능장에서 너네가 그 경험이 처음이다. 수능장 입시라는 게 처음이 아니라 하루 종일 집중하는 훈련이 처음인 거예요. 재학생들이. 그럼 재수생은 뭐가 다른데? 재수생은 한 번 실패했기 때문에 걔네들은 매달 모의고사 보거든. 매달 모의고사 봐. 6월하고 9월에는 2번 보고 사설 모의고사 한 번, 평가원 모의고사 한 번. 근데 매달 사설 모의고사를 봐요. 교육청 모의고사가 아니라. 사설 모의고사가 난도가 더 높아. 그러니까 걔네들은 뭐해? 한 번 실패했기 때문에 그 하루 종일 수능처럼 문제를 풀어. 그게 뭐야?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까지 해서 하루 종일 집중하는 훈련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능장 들어갔을 때 수능장이 두 번째에서 편한 게 아니라 하루 종일 집중하는 훈련이 돼 있어서 그날 그나마 자신의 실력을 드러낼 수 있는 거라고. 그럼 너네들은 교육청 모의고사를 통해서 1학년 때 3번, 2번, 많으면 4번, 2학년 때 많으면 4번, 적게는 2번, 최소 2번은 응시하게 돼 있어. 그 이후에는 학교 선택이야. 3학년 때 5번. 그래서 너네들이 연습을 하라고 하는 건데 너네가 3학년 때까지 솔직히 말하자 6평, 9평 외에는 하루 종일 집중 웬만하면 안 해. 6평하고 9평 때도 집중 잘 안 해. 하다가 안 되면은 아이 그냥 안 됐나 보다 하고 그냥 자버리지. 3학년도 똑같아. 뭐 다를 것 같지? 그러니까 뭐야? 수능장 들어가서 하루 종일 집중하는 게 처음인 거야. 그래서 제 실력을 발휘 못해. 너네들은 운이 안 좋았어 라고 하지만 실질적으로는 훈련이 안 된 거지. 자, 마찬가지야. 너네 학교 아침에 갔어. 학교에 지각 안 하려고 노력하잖아. 그렇지 않니? 학교 가서 뭐 하니? 아침에 졸지 않니? 점심 먹고 뭐 하니? 졸지 않니? 안 졸은 사람도 있겠다만 대부분은 졸지 않냐고 주변 보면. 본인 자신을 잘 생각해봐. 하루 종일 집중하는 훈련 돼 있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되는데. 오전이랑 오후에 낮에 정신 말짱하게 집중하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되는데 재학생 중에. 주변을 한번 학교 가서 돌이켜봐. 진짜 하루 종일 집중해서 공부하는 애들이 몇 명이나 되냐고. 너네 그 훈련이 안 돼 있어서 그래. 지금도 마찬가지고. 너네가 지금 집중을 하는 훈련을 만들어가는 거라니까. 깨려고 노력해. 고3까지. 그거 안 만들어내면 너네들 어차피 재수해야 돼. 삼수해야 돼. 대학은 가고 싶으니까. 운이 안 좋아서 한두 문제 더 틀릴 수는 있어. 운이 안 좋아서 그럴 수는 있는데 실력적으로 3-4문제 더 틀리면 재수해야 돼. 한 등급 차이가 아니라 2-3등급 차이가 나면 억울해서라도 재수해야 돼. 오전부터 집중하는 훈련들 하세요. 이제 얼마 안 남았어. 너네 2학년이야. 2년 안 남았지. 1년 6개월 후면은 원서 접수 들어가. 원서 상담 들어가. 수시 상담 들어가고.
그렇게 긴 시간 남은 거 아니야. 그러니까 정신들 차리고 들어. 자, 지수함수 설명할 거야. 지수라는 수개념에서 함수 개념으로 확장을 한다. 고1 때 했던 방식하고는 좀 달라. 고1 때까지는 아직은 여러분들이 중학교 과정에서 벗어나지 못했다라고 인식하기 때문에 수개념을 배우고 나면 식개념으로 확장을 하고요. 식개념으로 확장이 되면 방정식 개념으로 확장을 해. 방정식 이후에 부등식에 대한 개념으로 확장을 하고요. 여기까지 하고 나서 함수 개념을 배워. 그 다음에 뭘 하느냐? 요 함수 개념 안에 방정식과 부등식 개념이 포함되어 있어 라고 배워. 이해되니? 야, 너네가 이 방정식과 부등식을 했는데 함수 배웠잖아? 그럼 이 함수에서 방정식, 함수에서 부등식을 재해석하게 돼 있다고. 요게 고1 때까지 과정이야. 고2부터는 달라. 수개념 배우고 바로 함수 개념으로 끝나. 그럼 너네는 뭐 해야 돼 스스로? 이 안에서 방정식과 부등식 개념을 찾아내야 돼. 함수 배움으로 인해서 그 안에서 방정식과 부등식 개념은 다 들어있던 거다라고 인식하고 가는 거야. 알겠어? 자, 지금 지수라는 수개념을 배우고 나서 바로 함수로 갔다. 그럼 이 안에 뭐도 들어있을 거다? 방정식과 부등식 개념도 다 들어있을 거다라고 인지를 하고 간다는 얘기야. 그럼 지수, 함수라는 개념으로 확장할 때 너네들이 A의 X승이라는 지수 개념을 이해해보면, 자, 여기에서 이 지수 부분에 써있는 숫자의 확장이 이루어졌지. 자, 지수 부분에 있는 숫자가 0이거나 자연수일 때가 중학교 개념이었고, 이때는 요 A라는 밑에 있는 숫자가 모든 수가 가능했었어. 0의 0승만 빼고. 그 이후에 지수 부분을 음의 정수로 확장을 합니다. 음수지수로 확장한 순간 A는 뭐면 안 됐다고 그랬어? 0이 아니면 된다. 0이 들어가면 안 된다라는 얘기했었지. 정신 안 차릴래? 자, 얘를 분수지수로 확장을 했어. 분수를 쓰고 싶어. 무슨 말이야? 유리수로 확장하고 싶어. 그럼 분수는 거듭제곱근 기능이기 때문에 밑이 무슨 수로 제한이 된다? 양수로 제한이 된다. 그래서 분수만이 아니라 지수 부분에 실수를 쓰는 순간 뭐가 된다? 밑은 양수 조건으로 바뀐다. 알겠냐? 자, 우리가 함수라고 얘기할 거야. x와 y의 관계가 함수적으로 매칭이 될 때 얘를 보고 지수 함수라고 얘기를 하게 될 건데, 그럼 여기서 이 x라는 숫자가 우리가 함수에서는 대입이 가능한 값이니까 정의역이 될 거란 얘기지. 맞아 안 맞아? 그럼 방금 지수의 확장에서 보면 x 부분에다가 쓸 수 있는 숫자가 어디까지 된 거야? 실수까지 확장이 된 거 맞아 안 맞아? 그럼 이 정의역의 범위가 뭐가 되는 거야? 실수 전체 집합, 모든 실수가 되는 거야. 그러면 자동으로 A라는 숫자는 무슨 수로 제한이 걸려? 신다영, 정신 안 차려? A가 뭐로 제한이 걸려? 양수로 제한이 걸린다고. 지수 부분에 쓰는 숫자가 모든 실수로 제한이 걸리는 순간 밑에 써있는 A라는 숫자는 자동으로 양수 조건으로 바뀌어. 됐냐? 근데 얘가 지수 함수라고 얘기를 하면 지수 형태가 유지되는 함수 관계가 돼야 돼. 지수 형태가 유지가 되는 시계 형태가 지수인 함수가 돼야 된다고. 근데 A가 양수 중에 A라는 숫자 중에는 얼마면 X가 의미가 없어져.
야, 양수 중에 A가 1이면 지수식의 형태가 깨지지 않아? A가 1이면 정신들 안 차릴래 진짜. Y는 얼마야? 1. 그럼 얘가 지수식의 형태냐고? 아니잖아. 얘는 무슨 함수라고 불렀어? 상수함만 있기 때문에 상수함수라고 표현하지 않아? 그럼 얘는 지수함수라고 얘기할 수가 없다는 얘기지. 그래서 A가 1이면 지수함수의 형태가 아니기 때문에 지수함수가 되기 위한 조건은 A가 뭐면 안 되는 거예요? 1이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수함수라고 말을 할 때는 정의역이 모든 실수면서 미세 범위가 양수지만 1이 아니어야 된다라는 조건으로 바뀌게 되는 거라고. 이렇게 되면 그럼 여기를 우리가 범위로 쪼개서 보면 1이 아닌 양수라는 얘기는 두 가지로 나눠서 볼 수 있다는 얘기지. 1보다 작은 양수냐 1보다 큰 양수냐에 따라서 그래프의 형태가 달라질 수밖에 없다는 걸 의미하고 있는 거야. 맞아 안 맞아? 자 그럼 너네가 y는 a의 x승이 지수 함수라고 봤을 때 지수함수 fx를 a의 x승이라고 보면 여기서의 x라는 애는 모든 실수가 정의역이 될 것이며 밑수 a는 0보단 큰데 1이 아니어야 된다라는 게 기본 출발 조건이라는 거지. 그럼 두 가지로 나눠서 보게 돼 있는데요. 이 밑의 범위가 0과 1 사이냐 밑의 범위가 1보다 크냐에 따라서 fx의 그래프가 달라질 거란 얘기야. 자 0과 1 사이의 밑 중에 예를 들어서 a가 2분의 1이라고 생각을 해보자. 그럼 fx가 2분의 1의 x승이 될 거야. 자 x값에다가 자연수를 대입해서 점점 큰 수를 대입해봐. 1, 2, 3, 4, 5 대입해보면 함수값은 0에 가까워지지. 점점 작아지지. 맞아 안 맞아? 자 무슨 말이야? x값이 증가할 때 y값이 감소하죠. x값의 변화와 y값의 변화가 반대 방향일 때는 무슨 함수라고 불러? 감소 함수라고 부른다는 얘기야. 이때는 감소 함수가 되는구나. 그런데 얘가 양수였기 때문에 여기다가 어떤 수를 넣든 무슨 수만 나올 수밖에 없다? 양수만 나올 수밖에 없다. 그 포인트를 정확하게 알고 가야 돼. a가 0과 1 사이면 감소 함수면서 a의 x승은 양수만 가능하다라는 거 생각을 하고 가야 된다. 반대로 a가 1보다 크면 fx를 2의 x승이라고 생각하면 x값이 커질수록 2의 거듭제곱도 점점 커지지. 그럼 x가 커질 때 y도 커지니까 x와 y의 커지는 방향이 같을 때는 증가 함수라고 얘기를 하고 어찌됐든 a의 x승은 양수만 나올 수밖에 없더라라는 것까지 생각을 하고 가야 돼. 여기까지 됐어. 그래서 그래프를 너네가 직접 찍어보는 거야. 실제로는 중학교 방식으로 2분의 1의 x승이라고 생각하고 한번 찍어봐. 여기일 때 얼마 나와? 1 나오지. 그럼 0,1 지나는 거고 1일 때 얼마 나오냐? 2분의 2일 때는 얼마 나와? 2일 때가 4분의 3일 때는 8분의 4일 때 16분의 그래프가 얘가 곡선으로 연결이 되는 그래프가 나오겠구나라고 인식을 하고 가는 거야. 자 마이너스 1넣으면 2분의 1에 마이너스 1 쓰니까 2 나오죠. 마이너스 1일 때가 2 나온다. 마이너스 2일 때는 2분의 1에 마이너스 2승이니까 2에 제곱해서 4가 나올 거야. 그럼 4니까 이 위쪽 지나는 거지. 마이너스 3일 때가 8이니까 저 위에 나오겠지. 그래프가 여기 그래프가 급격하게 꺾여지겠구나 라고 인식을 하는 거라고. 1보다 큰 증가함수일 때는 얘랑 반대 현상으로 그래프가 이런 식으로 나오겠구나 라고 인식을 하는 거라고. 이해가 안 돼?
그래서 증가냐 감소냐를 먼저 구분하고 A의 X승은 항상 양수값밖에 나올 수가 없더라. 즉 뭐야? 1과 2, 4분면 1과 2, 4분면에서만 그래프가 나올 수가 있겠구나 라고 인식을 하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 번 그려보면서 2차 함수나 1차 함수처럼 인식하고 빨리 그리는 단계로 바뀌는 거라고. 알겠냐? 자 잠깐 쉬었다가 여기 이어서 설명할게. 정신을 차리고 잠 좀 깨자. 잠 깨자고.